꼭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크림 사용 후 단일 세안을 해도 되는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중에 단일 세안제는 뭐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좀 피부 타입에 맞춰서 추천드리는 제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건조하거나 아니면 민감하신 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할 때쯤 한 번씩 제가 또 이상한 짓을 좀 경건하고 좀 반듯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라이팬 왜 못 쓰는지 알아요? 쓰고 나서 물로 빡빡 닦아내가지고 근데 그냥 오일 남아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매번 뜨거운 물로 빡빡빡 닦으니까 코팅이 다 날아가는 코팅이. 와, 피부랑 되게 비슷하네요 오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화장하거나 선크림 바르면 무조건 이중 세안하고 빡빡빡빡 씻어내야 된다라는 게 강하니까 세정이 잘 되는 세안제만 찾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조해지고 장벽 무너지고 트러블 생기고 민감해지고 염증 많이 생기고. 그럼 어쩌면은 세안을 제대로 안 해서 나는 여드름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세안을 너무 빡빡해서 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완전 이번에 그 뉴스도 선크림 발랐고 세안을 했는데 어떤 건 잘 닦이고 어떤 게 잘 안 닦였다. 선크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세안제도 엄청 종류가 많은데 좀 뭔가 올바르게 한 번 더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저도 좋은 정보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뭐 선크림의 제형에 따른 거나 아니면 사실 선크림을 바르고 몇 시간 있다가 닦았는지도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선크림 바르고 바로 씻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얼굴에 남아있는 선크림은 굉장히 적어져요. 근데 세안을 내가 처음 바른 거 그대로 있겠지 하면서 뽀득뽀득 씻어내버리면 과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셨나요 오늘? 저요? 네. 저 이거 좀 먹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실제로는 이런데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재밌게 하려니까 제가 막 연기하는 거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렇게 진지하고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 근데 유튜브는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편해야 되니까 억지로 연기하고 막 성격을 좀 밝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막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거든요. 선크림 발랐을 때 과연 이중 세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답이란 건 없는데 규칙 같은 건 있겠죠? 근데 그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진료를 보면서 임상적으로 느낀 것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클렌징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 썸네일 제목은 MBC 뉴스 보지 마세요. 아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과연 선크림 발랐을 때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떤 선크림을 바르냐,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약산성 폼으로 단일 세안만 하거든요. 그래도 크게 트러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선크림 사용 후 단일 세안을 해도 되는 경우는 좀 가벼운 선크림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중 세안을 권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선크림을 사용하거나 화장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가벼운 선크림과 두꺼운 선크림은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첫 번째로 제형이에요. 좀 흡수가 빠르고 발랐을 때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다면 가벼운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리치하거나 끈적끈적하거나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고 바르고 나서 백탁 현상이 일어나면 좀 두꺼운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화학작용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하는 거는 유기자차,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하는 걸 무기자차라고 나누는데 아무래도 무기자차가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이런 백탁 현상을 만들어내고 물리적으로 막기 때문에 세정도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또 하나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 나눠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UVA나 UVB를 어느 정도 잘 차단하는지를 PA 그리고 SPF로 많이 나누잖아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SPF는 한 35 정도, PA는 한 2+ 정도까지가 가벼운 제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PA가 3+ 이상이거나 아니면 SPF가 50 이상이다라면 두꺼운 선크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뭐 가벼운 선크림을 내가 너무너무 자주 바른다, 덧바른다 라고 생각할 때는 두꺼운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가 단일 세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혼자 치고 나가시네요. 제가 항상 앞서 나가고 예습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기 전에 제가 답을 내는 편이죠. 오늘 컨셉이 좀 이상하신데요, 근데? 좀 지루할 때쯤 네. 한 번씩 제가 또 이상한 짓을 저 경건하고 좀 반듯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 그럼 이제 단일 세안과 이중 세안 해야 하는 기준은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어쨌든 단일 세안은 한 번만 하는 거고 이중 세안은 두 번,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해야 되는 제품 클렌징도 다를 것 같은데 제형이나 뭐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세안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혹시 아시는 거 쭉 얘기해 보실래요? 클렌징 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오일? 더 있나요?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되게 종류가 많지만 세정력에 따라서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밤, 그리고 클렌징 젤, 그 다음에 폼 클렌징, 그 다음에 클렌징 크림이나 밀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단일 세안제는 뭐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좀 피부 타입에 맞춰서 추천드리는 제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클렌징 젤인데요. 클렌징 젤은 피부 장벽도 보호하고 그리고 노폐물 제거에 적합해요. 그래서 모든 피부에 추천하는 클렌저고요. 두 번째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화장솜 같은 거에 묻혀서 닦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사용하고 잔여물을 간단하게 제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클렌징 워터는 민감성 피부나 보통 아침 세안할 때 간단하게 할 때 추천을 드리는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클렌징 워터 쓸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거친 화장솜으로 강하게 닦아내는 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꾹꾹꾹 누르듯이 하거나 아니면 요즘 클렌징 워터도 폼 제형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클렌징 폼. 특히나 자극적이라면 약산성 클렌징 폼을 추천드리고, 이 클렌징 폼은 피지나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이런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렌징 밀크. 이 클렌징 밀크는 워터프루프 성분이 안 들어있는 선크림이나 가벼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세정력이 강하진 않지만 보습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클렌징 밀크 사용할 때도 보통은 얼굴에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내는데요. 그 후에 미온수 같은 걸로 물 세안을 해서 헹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피부가 좀 민감할 경우에는 그 닦아내는 걸 좀 빼고 미온수로 헹궈내는 과정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세안은 여러 가지 세안제 제형이 있지만 나한테 맞는 타입을 골라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내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세안만으로 했을 때 트러블이 과한 경우에는 제형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헹궈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조금 잔여가 있을 때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약간 논 코메도제닉, 그러니까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세안제를 쓴다면 트러블 유발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어떤 거 쓰고 계세요? 거기서? 저는 집에서 쓰는 게 세 가지 쓰거든요. 오일, 밀크, 폼. 저도 이제 간단한 화장할 때가 있어요. 촬영이나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그때는 오일로 1차 세안하고 그 다음에 약산성 폼 쓰고, 일반적으로 데일리로 쓰는 거는 약산성 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두텁게 바르거나 아니면 무기자차 쓸 때는 밀크 쓰고 그 다음 약산성 폼 쓰고,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하는 편이고, 클렌징 젤도 굉장히 좋거든요. 누구나 써도 큰 트러블 없고, 만약에 내가 이중 세안하는데 클렌징 오일 써서 트러블이 난다면 이 오일에 코메도제닉한 성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오일이 얼굴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오일을 없애려고 너무 과도하게 닦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클렌징 젤이나 밀크로 좀 바꿔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니 그러면 방금은 단일 세안을 할 때 추천하는 클렌징 제형이었으면은 이중 세안을 할 때 추천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중 세안할 때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1차 세안제랑 그리고 2차 세안제가 있거든요. 추천하는 1차 세안제는 클렌징 오일 아니면 클렌징 밤 아니면 클렌징 젤, 그리고 2차 세안제는 약산성 클렌징 젤이나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2차 세안제는 한번 씻어낸 것들을 다시 헹궈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자극이 덜한 거, 특히나 약산성 제품들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피부의 pH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장벽이 유지되고, 장벽이 유지돼야 이런 외부의 오염이나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끗이 씻어내고 이후에는 안전하게 헹구는 개념으로 세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1차 세안제도 좀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드리면, 건조하거나 아니면 민감하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클렌징 밤은 오일을 어떻게 보면 굳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 피부 온도로 인해서 녹아지게 되고 오일화돼서 세정을 하는 원리고, 클렌징 오일은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이나 이런 선크림 그리고 피지를 잘 녹여서 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오일 성분이 얼굴에 좀 남아서 보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일이 세정도 좋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잘못 쓰면 정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일이나 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화 과정이에요. 얼굴에 바른 후에 충분히 롤링을 해주고 미지근한 물로 손에 적셔서 얼굴이 하얗게 유화될 때까지 문질러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을 빼거나 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오일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씻어낼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잘 안 녹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거 써야 돼요, 원장님? 지성이나 약간 복합성 피부인 분들은 클렌징 젤을 추천드리거든요. 우리가 오일보다는 세정력이 조금 약하지만 덜 자극적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없는 제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지성이거나 아니면 좀 복합성이다 할 때는 클렌징 젤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1차 세안을 하고 난 후에는 2차 세안제로 가볍게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해준다라는 방식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좋아요. 원장님, 근데 저번에 저희 고현정님 영상 볼 때 세안제를 효소? 그런 거 쓰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데 이제 효소 파우더 세안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각질 정리할 때 좀 효과적이거든요. 각질 제거를 한다는 거는 피부에는 좀 자극적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지금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 상태라서 홍조나 가려움이나 따가운 증상들이 있다 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시거나 얘 말고 부드러운 세안제를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원장님,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사심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잔여물들이 트러블, 여드름 뭐 이런 걸로 좀 나아질 확률이 더 높은지, 아니면은 과한 세안으로 인해서 홍조나 주름이나 이런 피부 질환으로 좀 나아갈 확률이 더 높은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좋은 방법은 좀 남아도 괜찮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넌 코메디제닉한 거, 제가 쓰는 뭐 스쿠알란이나 오일 제형에서는 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은 여드름을 유발을 덜 시키니까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조하니까 여러 개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 얼굴에 남는 화학 성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3, 4개 정도밖에 안 써요. 선크림 제외하고는 2, 3개? 그거를 반복해서 레이어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남는 그런 화학 성분들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세정을 했을 때도 좀 덜 남을 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남아도 큰일은 안 나거든요. 각질도 이 턴오버라고 해서 한 30일 단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걔가 막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남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세안을 덜 하는 것도 문제, 많이 하는 것도 문제. 근데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야죠. 근데 대부분 덜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해서 문제가 돼요. 이런 기습 질문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원장님? 늘 하는 이제 얘기니까. 그 여담이지만 또 이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제가? 제 돈 재산? 네네. 그 원장님께서 열심히 상담을 막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인사도 못 드리고 이제 그날 갔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 더 신뢰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료하다 보면 뭐 100분 오시면 100분을 다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가능한 상담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호전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촬영은 사실 이제 선크림 발랐을 때 과연 단일 세안만 해도 되냐, 이중 세안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크게 나눈 분류는 이 선크림 쓰는 제형에 따른 거나 반복 횟수에 따라서 단일 세안과 이중 세안을 나눴고,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추천드리는 제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뭐 무거운 선크림을 발랐어도 단일 세안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게 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내가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선크림 쓰는데 어떻게 세안해야 될지 모르겠어, 단일 세안해야 될지 이중 세안해야 될지 고민이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